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사 평형은 입사되는 에너지량과 방출되는 에너지량을 같게 만들어서 평형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남는 과잉 현상이 생기고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는 현상이 생겨요. 자, 이렇게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낮에 태양이 비치더라도 저위도 지방은 고도가 높고요. 고위도 지방은 고도가 낮아요. 고도가 높고 고도가 낮음에 따라서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입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값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위도별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는 건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불균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니 선생님이 두 가지,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선 대기대순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대기의 순환이 생기는데 이 대기의 순환이 생기는 것도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또는 지구가 자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이쪽에다 살짝 그릴게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입사됩니다. 이게 적도예요. 지구고. 이렇게 입사되니까 당연히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 값이 여기가 훨씬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공기덩어리가 상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상승한 공기가 어디? 대륙권까지만. 성층권은 이제 온도가 좀 대륙권은 올라가면서 기온이 좀 낮아지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그래서 안정한 대기를 이루는 성층권 전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륙권에서 올라간 공기덩어리가 더 이상 상승할 수가 없으니 고위도 지방으로, 그래서 극지방에서 저 반대쪽에서 오는 거랑 만나서 하강기류 이렇게 순환을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헤들리라고 하는 대기학자가 실제로 저위도 지방에서 공기덩어리 상승한 공기덩어리가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 고위도 지방에서 하강한 공기덩어리가 다시 저위도를 향해서 온다. 이게 단순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북반구는 다 북풍만, 지표면 근처가, 남반구는 다 남풍만 부는 대기순환을 이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건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이야기인데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각 위도별로 나타나는 대기의 순환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대기 순환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했을 때 생기는 발생한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상의 힘이에요. 실제로 힘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리올리라고 하는 친구가 발견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할 때 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할 때 실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았지만 북반구 기준으로 물체를 이렇게 쏘아 올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이걸 코리올리 효과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느껴지는 건 어떤 가상의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받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힘이어서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북반구는 오른쪽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남반구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받는 가상의 힘을 전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전향력을 받다 보니 선생님이 아까 헤들리라고 하는 친구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상승한 공기가 계속 북상할 수 있었는데 지구가 자전하면 상승했던 공기, 물론 적도에서 똑같이 상승을 합니다. 왜?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으면 가열돼서 공기덩어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간 공기가 마찬가지로 대륙권 안에서 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올라간 공기가 계속 북상할 수 없다 그랬죠. 왜? 전향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마찰과 다양한 힘들에 의해서 하강하게 돼요. 그 하강한 곳이 공교롭게 30도 근처예요. 왜 30도에서 하강하느냐가 아니에요. 하강하는 곳이 30도예요. 30도쯤 가서 하강을 하더라는 거야. 이 하강한 공기덩어리가 갈 때가 땅속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 아래로 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다시 적도 근처에서 상승. 그럼 얘도 북상하다가 지표면을 따라 북상하다가 계속 북상할 수 없어. 전향력이 발생하니 또 오른쪽으로 돌다가 공기덩어리가 여차여차해서 다양한 힘들에 의해서 상승을 해요.
상승하는 곳을 봤더니 대략 60도 근처예요. 왜 60도에 상승하냐가 아니라 60도 근처에서 상승하는 거예요. 자, 지구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30도에서 하강하는 게 아니라 하강하는 부분이 30도예요. 상승하는 곳이 60도 근처예요. 그래서 올라간 공기덩어리가 대륙권 타고 밑으로 갈 때밖에 없고 또 위로 갈 때밖에 없어서 극쪽에 가면 반대쪽에서 오는 게 있겠죠? 만나서 이렇게 하강, 내려오기도 하고 이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도 지방을 봤더니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하네. 그리고 공기덩어리가 지표면 근처에서는 모여서 상승을 하죠. 저기압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를 적도 저압대라고 불러요. 자, 적도 저압대를 봤더니 공기덩어리 상승하면 뭐 만들 수 있다? 구름 만들 수 있다. 비 내리겠네. 적도 저압대 근처, 적도 근처는 강수량이 좀 풍부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30도 근처를 봤더니 하강 기류가 생긴 거야. 하강 기류가 30도 근처에서 발생을 했대요. 자, 이 30도 근처를 보통 뭐 중위도, 여기를 우리가 이제 지리학 쪽에서는 열대지방, 온대지방, 한대지방 이렇게 불러요. 중위도 지방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지방을 기준으로 여기가 열대고 얘가 한대니까 이 30도 근처를 아열대지방이라고 합니다. 60도 근처는 한대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30도 근처에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서 어떤 데는 중위도, 하강기류 공기덩어리 발산, 고기압하고 똑같죠? 중위도 고압대, 어떤 데서는 아열대지방에서 발생하니까 아열대 고압대 이렇게 불러요. 고압대니까 하강기류니까 날씨 맑아. 실제로 사막은 대부분 20, 30도 근처에 다 있습니다. 왜? 하강기류, 비도 없고. 그 다음 여기 60도 근처 공기 수렴 상승, 저압대랑 비슷한데, 자, 적도 저압대는 어떻게 불렀냐면 30도에서 적도를 향해서 비슷한 성질의 공기덩어리가 오죠. 60도 근처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옵니다. 공기덩어리 수렴해서 상승하는 건 똑같아서 구름 만들고 비가 오긴 하는데, 많이 오는데 저압대랑 좀 다르죠.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가 만났네. 그래서 여기를 한대 전선대라고 불러요. 조금 달라요. 한대 전선대. 전선이 형성되거나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 일반적으로 비가 내리는 거, 여기서 또 대기대 순환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여기 극지방, 하강기류, 공기 발산, 극고압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대기대 순환이 되게 복잡한데, 복잡해도 자, 30도에 상승했다, 적도에 상승했던 공기덩어리가 타고 이렇게 에너지 전달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극지방을 향해서 가죠. 대기의 순환은 저위도 지방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대기 순환. 자, 그래서 순환이 세 가지가 생겼어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헤들리가 처음에 발표한 대기순환 모형과 같아요. 왜? 적도 상승, 상층 대기 고위도를 향해서, 하층 대기 저위도를 향해서 같지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60도에서 극지방 사이도 헤들리 순환하고 같죠. 상층 대기, 하층 대기 같은데, 여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 헤들리 순환은 극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이 중간에 있는 거 30도에서 60도. 자, 이게 지구 자전 때문에 발생한 복잡한 대기 순환의 형태다라고 설명을 한 페렐의 이름을 따서 페렐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순환은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극순환 이렇게 세 개의 순환 또는 세포 순환 모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단일 순환 모형이었다면 세 개의 순환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세 개의 순환 모형을 보면은, 자, 잘 설명을 드리세요.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순환을 하죠. 따뜻한 적도 지방의 공기 덩어리 상승, 차가운 30도.
그러니까 30도가 적도 지방을 보면 당연히 30도가 적도보다는 차가우니까 하강. 따뜻한 곳에서 공기덩어리 상승, 차가운 공기덩어리 하강. 맞죠? 그래서 이건 열적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에 의한 순환. 극순환 보겠습니다. 60도하고 극지방을 보면 당연히 60도가 따뜻하죠. 그러니까 60도 따뜻한 쪽에서 공기덩어리 상승, 극지방 차가운 쪽 공기덩어리 하강. 정상적이죠. 그래서 극순환도 열적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열적 순환인데 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순환이 생겼죠. 또는 직접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에 의한 직접 순환. 열에 의한 직접 순환. 자, 그런데 페렐 순환을 보세요. 페렐 순환을 보시면 30도가 60도보다 따뜻한데 30도에서는 하강 기류, 60도에서는 오히려 상승 기류. 따뜻한 곳에서 하강이고 차가운 곳에 상승하는 정상적이진 아니죠. 그러니까 열에 의한 순환이 아닌 열적 순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 이 페렐 순환은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이렇게 도니까 가운데 껴있던 순환이 반대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얘네가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 페렐 순환은 이 직접 열에 의한 직접 순환에 의해서 발생한 뭐다? 간접 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에 의해서 열적 순환. 열에 의한 직접 순환에 의해서 발생한 간접 순환이 페렐 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 순환은 이렇게 세 가지. 이 대기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하는데 이 순환은 1년 내내 발생합니다. 지구가 멈추는 시간이 없으니까 1년 내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바람이 생겼어요. 자, 바람이 생겼는데 선생님 여기 보시면 30도에서 적도를 향해서 지표면 근처 바람이 이렇게 불죠. 여기는 30도에서 60도를 향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여기는 극지방에서 60도를 향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구가 자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전향력이 발생한다. 북반구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자, 진행하는 방향을 이렇게 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누가 틀었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30도에서 60도 사이는 이렇게 부는데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틀어져서 붑니다. 극지방에서 이렇게 부는데 오른쪽 직각 방향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방향은 같죠. 지구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저위도 쪽으로, 얘네들은 고위도 쪽으로, 얘네들은 저위도 쪽으로. 그래서 자, 얘 30도에서 60도 사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30도에서 60도,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 서풍 계열인데 삐딱하니 불죠. 그래서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람이 편서풍이에요.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구 전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편서풍. 이 바람은 못 느껴요. 아, 편서풍이 시원하네. 이러시면 안 돼요.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감지하지 못할 만큼 일어나고 있는 계속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순환이에요. 알겠죠? 막 우리가 시원한 바람, 더운 바람 이것처럼 느끼는 바람이 아니라 대기대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편서풍도 분명히 불고는 있으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바람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 얘랑 얘를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풍 계열이고 동풍 계열이죠. 근데 삐딱하니 부는 동풍이니까 둘 다 편동풍이야. 방위로만 표시하면 편서풍, 편동풍 이러는데 이 편동풍을 타고 예전에 무역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부르고요. 이 편동풍은 극지방 쪽에서 부는 편동풍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 두 개는 지리학에서 쓰던 표현이었는데 그냥 이제 지구과학이나 과학 쪽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이제 과학에서는 방위로만 보통 표시하니까 편서풍, 편동풍, 편동풍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으로 이제는 통용해서 써요. 자, 남반구는 어떠냐? 와플 접듯이 접으시면 돼요. 그러면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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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 이렇게 불어요. 편서풍, 무역풍, 극동풍 이렇게. 북반구와 남반구는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람,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부는 이 편서풍, 무역풍 등이 발생을 해서 저위도 쪽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에너지 수송의 원인이 대기대순환. 또 하나가 뭐라고 했죠? 해수의 순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람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
해류로 인한 해수의 순환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의 원인 에너지 수송을 가지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서 지구 전체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